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이 핀비즈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지수가 일제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급등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우지수는 0.77%, 나스닥 지수 지난 금요일에 1.88% 급등에 오늘은 0.2% 하락입니다. 뭐 하락폭이 아주 크진 않죠. S&P 500 지수 27.59포인트 0.43%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 후반에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매물이 좀 나온 그런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죠. 러셀 2000 지수 지난주에 이제 급등했다가 오늘은 1% 넘게 하락 마감했다. 일단 S&P 500 맵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요 정도 제외하고 대부분 약세를 좀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드워치 또 잠깐 볼까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84.3%,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지금 84.34%로 84.3%로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9월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자, 준비한 자료 볼까요?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다시 일정부터 보게 되면요. 오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 고위급과 필라델피아 하나조선소 시찰이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기 보게 되면 대략 지금 매출액은 한 461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 다음에 EPS 추정치는 0.94달러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예상 프라이스 타겟이니까 목표가 추이를 보게 되면 평균 목표가는 192달러 59센트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한 7.1%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192.55가 이제 평균이고요. 뭐 최고로 많이 제시한 데는 뭐 250달러도 있습니다만, 그건 좀 제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8일 금통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2.5%.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9월 미국 금리 결정,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짓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동결이 좀 유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지출 지표가 8월 29일 있습니다. 이걸 또 보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이 9월 첫째 금요일 날 발표하는 미국의 고용지표를 연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쭉 오늘 이제 미국 증시 보게 되면 이제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이 소화됐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를 좀 주시하고 있고,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코어 PCE 같은 경우는 한 2.9%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년 이래 최대치 상승폭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 금리를 진짜 인하해야 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말씀드렸고요. 뭐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장 엔비디아는 간신히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상승을 했죠. 1% 상승했습니다. 1% 엔비디아. 그럼 이제 엔비디아 외에 이제 AMD, 퀄컴, 뭐 반도체 애들 대부분 좀 혼조 양상으로 마감했죠. 반도체 소부장은 그래도 램 리서치라 KLA 같은 건 상승했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1% 약세를 보였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 약세고요.
테슬라는 1.94% 상승, 구글, 넷플릭스 요 정도 대회하고는 대부분 오늘 약세예요. 뭐 금융주 혼조세 보였죠. 헬스케어 쪽 일라인일리가 2.3% 하락했고 머크, 화이자 등등 약세입니다. 그리고 소비재, 월마트, 코스트코 등을 대부분 약세죠. 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재, 유틸리티, 뭐 에너지 관련주는 소폭 상승. 그러니까 시장의 이번 주 주축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 여기 보시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근 증시 상승세가 단순한 기술주의 거품이 아니다. 이걸 이제 확인해 주는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거죠. 네, 엔비디아가 이제 S&P 500 지수 내 차지하는 비중은 8%입니다. 자, 요 내용 한번 보시죠. 네. 요 내용 보게 되면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디벨로먼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얘기죠. 엔비디아 실적과 이제 가이던스 제시가 되는 거죠. 네. 뭐 근데 보십시오. 실적은 뭐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지난 4, 5개월 동안 주가가 더블 이상 올랐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더블 이상 오른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실적이 나와주냐 그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이제 28일, 28일이니까 목요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보니까 눈치 보기가 치열하다는 겁니다. 지금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주 급등,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추이 보면서 눈치 보기가 좀 치열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시각입니다. 자, 테슬라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테슬라는 오늘 2% 넘게 올랐는데,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상승 배경은 파월 연준장의 비둘기 파적인 발언, 투심이 좀 호전됐고 9월 로보택시 서비스 일반 공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전기차 세액 공제가 9월 30일자로 만료되나 조금 한 2주 정도 실제 세액 공제 만료 시기는 한 2주 정도 늦춰지니까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번에 발표되는 FSD 버전에 대해서 좀 경고를 좀 제시했죠. 경고를 좀 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에는 이제 FSD 버전 14가 인간 운전자보다 한 두세 배 더 나을 것이다. FSD 15 버전은 한 10배 이상 우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월요일 초에는 이제 자신의 발언을 좀 번복하면서 인간보다 나을 것이지만 디버깅에는 수개월 좀 걸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이슈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촉구했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미국과의 경제기술 협력 강조하고 특히 이제 조선 및 제조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석유가스, 석탄을 가장 필요한다고 언급하면서 알래스카 석유 개발을 중심으로 한미일 합작 투자 가능성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지금 매우 좋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죠. 제가 그럼 뭐 오늘장에서 대북 경협주 같은 거 오른 채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이벤트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은 연속성이 얼마나 갈지 그냥 좀 떴다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화될 것이다. 어제 우리 시장 봤지 않습니까? 일단 보십시오. 지난주 이제 금요일자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미국 시장 결과 금리 인하 가능성 대두하면서 어제 우리 시장 바이오 금리 인하에 민감한 게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 전략과 그다음에 뭐 노란 봉투법이랄지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바닥에서 급등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뭐 계속 이어질지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왔습니다만 이 헬스케어 쪽은 약세였어요. 이 왜 헬스케어 쪽은 좀 약세였냐? 여전히 뭐 제약업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낮출 것을 계속 압력을 좀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만에 또 이제 이런 쪽이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부담스럽게 좀 작용을 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증시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먼저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어제자 외국인 기관 순매매 종목부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외국인이 가장 순매수 많이 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그 다음 순매수를 가장 크게 많이 했죠. 하이브도 좀 끼어 있고 기관 순매수라는요. 자, 코스닥은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외국인이 880억, 기관은 노보티즈를 300억 넘게. 그러니까 로봇주를 순매수했죠.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기관은 로보티즈,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과 바이오, 엔터 등을 순매수했다. 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일단 로봇 관련주는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을 치고 거래량이 크게 좀 유입됐다는 점. 이건 좀 의미는 있다. 물론 이제 오늘 연속성이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오늘 이제 또 차익 매물이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단기 저점은 어제자로 로봇 관련주 좀 쳤다. 그러니까 로봇은 뭐 사실상 뭐 실적보다는 어떤 모멘텀이죠. 그래서 연말 연초 뭐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좀 오른 게 또 지주회사도 좀 올랐고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군들, 유리기판 관련주도 좀 일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러나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지난주 이번주 좀 대응이 쉽지 않은 장입니다. 좀 껄끄러운 장이죠. 그다음에 종목 순환매가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부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좀 눈치 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번 주는 저는 약간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운행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